오늘의 시사 입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3인칭 시사시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 무엇입니까? 감사원이 자초한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이요. 오늘 민주당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명 감사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취지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가 감사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감사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고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흠을 잡아가지고 쫓아내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건데 네. 최근에 7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뭐 KTX 또 뭐 SRT 탑승 기록을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그 기간 동안에 공직자가 아니었던 기간도 다 포함되고 해서 네. 그게 민간인 사찰이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고요. 아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보건복지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 네. 존재하는 상위 피감기관인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모든 상임위들에서 감사원이 이 탑승 기록 요구하고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제히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오늘 모든 의제가 하여튼 감사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네.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 이제 이게 보도가 됐죠. 네. 아침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제 전해철 전 장관이 전해준 얘기로 네. 이제 양산에 가서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당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하다. 현재 감사원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네.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해철 전 장관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정권 차원에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사원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신인규 변호사는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기도 하셔서 이 사안이 좀 복잡해서요. 혹시 변호사로서의 의견과 국민의힘 전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예,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래도 뭐 감사원이 현재 일을 잘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계속 해야 된다. 뭐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변호사로서 전 특히 또 헌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일련의 사태가 저는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사실 검찰이 늘 국정감사 내지는 국정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은 시작부터 감사원이 지금 그 검찰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원이라는 곳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게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립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물론 네. 대통령 소속하에 있지만은 독립된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지 감찰하는 거하고 네. 예결산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본인의 고유의 업무를 하면 될 일인데 왜 감사원이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왔고 또 감사원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말 그대로 사무처를 총괄하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수장일 뿐이지 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야 되는지 저는 매우 안타깝고 좀 민주주의의 그 뭐랄까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좀 무너져가는 거 아니냐. 저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요. 김민하 평론가 특히나 그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언급해주신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하고 주고받은 문자, 보낸 문자죠. 이 문자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의심이 불거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감사원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전면전을 시작하는 게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전 정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국민의힘이 했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마치 이제 자기들이 정권 잡았던 시절에 했던 일들을 마치 이제 비호하는 것처럼 방어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은 그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네. 그 부담을 덜어준 게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이제 문자를 이관섭 수석한테 보낸 거에 대해서 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윽박 지르고 뭐 책상 치고 이런 거 말고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서 진실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의 질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권자들 보기에 좋고 그렇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탄희 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상당히 또 뭐 이 보는 입장에서 평론가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냐면 이탄희 의원이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그 문자 말고 그 이전에 그러면 이관섭 수석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연락한 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유병호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 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이제 다른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발언한 거나 답변한 거를 보면은 연락을 한 적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하. 그런데 그 연락이 뭐 문자인지 전화인지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했는지 등을 또 불분명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이탄희 의원이 물어보면은 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은 이것은 상임위 국회가 고발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증언 거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증언을 안 했는데 그럼 증언 거부가 아니면 뭔지 그러면 이것도 네. 뭐 설명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자는 난 매일매일 지운다. 매일매일 초기화한다 문자를. 아하. 문자를 왜 지우죠? 문자를 왜 소중한 문자를 왜 지웁니까? 그리고 이제 당황해서 내가 제대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종합을 해서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발한다고 하고 실제로 고발하고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버린 거죠 지금. 네. 그리고요, 앞서 이제 신인규 변호사께서 뭐 헌법적인 차원에서 감사원의 그런 특수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한 답변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은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 서면 조사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사실 그 밑에 있던 직원들부터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미진했을 때 위로 올라가야 되는 법인데 네.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논의가 성숙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감사 자체도 이제 뭐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네. 이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순서 다 띄고 바로 전직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통보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의구심은 뭐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시켰는지 네. 아니면 안 시켰다라면은 감사원에서 어떠한 뭐 소위 말하는 충성 경쟁으로 이렇게 뭐 감사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절차는 지켰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일 텐데 네. 지금 감사원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명을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뉴스 TV 보다가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라든지 예. 뭐 본인이 감사위원도 아닌데 사무총장이 좀 월권 비슷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결국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당시 그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를 한다 그래 놓고서 문제가 막 제기가 되니까 또 갑자기 안 한다고 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그냥 논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러한 좀 경박스럽고 좀 이렇게 가벼운 태도들은 네. 저는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예. 이 대목이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직속기관이지만 독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하명 감사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어요. 조정훈 의원이. 예.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국회, 감사원, 국민청원, 국무총리 이렇게 4개 기관인데 네.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재 감사원장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확인을 한 번 더 했는데도 누구라도 감사는 건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동문서답이고 논점을 흐리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를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뭐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방식은 그러면 네. 지금 4개 중에 어떤 거냐는 게 핵심입니다. 예.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하는데 국민청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여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찍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또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이 의사를 받들어서 감사원에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문자 매일매일 지우는 문자를 통해서 네. 문자를 보내가지고 감사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다랄지 그렇죠. 감사원은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해도 우리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상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장이. 그러면 감사원장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도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어떻게 돼 있기에 대통령이 감사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답을 왜 하는가 이거 네.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원이 국정수행 지원기관이라고 한 답변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감사원의 위상, 헌법상의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에 상당한 좀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이 국회에 네. 나와서 대통령이 국민의 자격으로 했다. 그리고 뭐 국민이 곧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무슨 말장난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식으로 진지하지 않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원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유병호 사무총장의 그런 업무 행태라든지 아니면 최재 원장의 뭐 감사원이 정부의 지원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발언들 자체가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감사원에서 얼마나 본인들이 그 위상에 걸맞는 그런 자부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네. 감사원장의 답변을 통해서 네. 감사원장이 제대로 자기 역할은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게 아하. 이 자기 뭡니까 자기 중심이 없잖아요 지금 답에. 네, 원칙이 없고 소신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중심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네. 그 감사를 유병호 사무총장이 건의했느냐? 네. 건의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의를 했느냐? TV를 보다가 새벽에 네. 연합뉴스 TV를 봤는데 거기서 해경이 월북이 총장이. 아니다라는 예. 브리핑을 하기에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이걸 참지 못하고 네.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감사를 하였는데 마침 감사원장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재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게 답변하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은 TV 보다가 결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누가 실세입니까? 그리고 그 실세인 사람은 대통령실의 수석한테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지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심만 키우고 의구심만 키우는 이런 감사원의 답변들 때문에 네. 지금 감사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위상을 갖기가 어렵고 완전히 지금 체면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지금. 네, 감사원 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발언 논란이 됐었는데 직접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이제 말까지 들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사노위라는 데는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노사정이 모여서 예, 이 노동 정책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 개혁의 어떤 일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 네, 지금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식의 어떤 이념적인 잣대로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을 뭐 이렇게 추종하는 그러한 인물들이다라는 취지로 쓴 여러 글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답을 해버린 거잖아요. 물론 네.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오후에 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산노위 위원장으로서 첫째 자질이 있는 거냐 없어 보이고요. 네, 둘째 제대로 그러면 경산노위 위원장의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 것이냐. 네, 이렇게 이념적인 잣대, 편향적인 잣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준비도 안 된 것이고요. 셋째, 그러면 자질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 누가 추천했고 아하. 왜 경산노위 위원장까지 됐느냐에 대해서
이거를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네. 그런 사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나의 축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런 노동개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제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문수 지사가 갔다는 게 저는 그 인사가 만사인데 거기에 적합하냐,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사실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다 말이 남거든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 공직에 가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으셨었더라면 과거에 유튜브 하실 때 발언을 좀 정제해서 하셨어야지 공직에 가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네. 과거에는 거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발언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또 공직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본인의 과거 발언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뢰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김문수 지사는 과거에 그 도지산대라는 그 119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잃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신인규 변호사가 가져오신 뉴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 불붙은 당권 경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당권 경쟁이 불붙었다. 불붙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발언들의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뜨거운 당권 경쟁을 하고 있고요. 뭐 네. 사실 지금 주력 후보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아마 좀 3강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나머지 군소 후보들도 지금 나름대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자신의 발언으로 통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여기서 또 특기할 만한 것은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링 밖에 있는 분인데 네. 또 마치 링 위에 간절히 올라오고 싶은 것처럼 상당히 많은 또 평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이 차기의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2024년에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당내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내에선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도 관심이 좀 가세요? 어떤 부분에 가세요? 관심은 가는데 기대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집권 초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여당이 크게 이렇게 뭐 자유로운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윗다방 문자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축출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인데 네.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지금 치러야 되는 전당대회는 윤심 9회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심 9회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특이한 거는 그러면은 이 윤심 9회를 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든지 저 사람이 주류 후보야라는 게 좀 이게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반윤 후보는 명확해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나오면은 그렇죠. 반윤 후보라고 평가받으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친윤 후보는 누가라고 할 때 언론이 분류하기는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하고 뭐 등등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분들도 대통령이 선뜻 친윤 후보야, 윤심 후보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인가는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네. 이게 다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영향력은 큰데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협소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에 처한 최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윤심을 다들 구애를 하는데 윤심이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고 과연 내려오기는 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다라는 거 더더욱 구애하고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내보이는 전당대회가 될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지금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당내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김민하 평론가 짚어주신 도대체 윤심은 누가 받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도 바꿀 것인가.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윤심의 향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윤심은 나에게 있다라고 호소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호흡을 맞추고 싶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조금 불투명한 게 경선의 변수로 될 것이고 예.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런 연대 내지는 그런 호흡을 같이 맞추는 걸 통해서 당을 한번 이번에 개혁해보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룰을 바꾸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예. 룰이라는 건 모든 후보가 다 합의를 해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룰을 누구에게 불리하게 바꾼다라고 한다면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심판이 좀 일부 불공정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룰을 바꿔버리는 거는 네. 심판의 불공정이 아니라 이제 승부 조작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는 했다가는 뭐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도 그 정당성이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룰 바꾸자는 쪽은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